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모피 반대, 돼고기 금지,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큰 파문을 낳은 고양이 떼죽음 사건, 반려동물 400만 시대의 그림자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동물학대. 오늘 피플앤토크 박소연 대표입니다. 네, 오늘 피플앤토크 박소연 대표와 함께 반려동물 문제, 동물학대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엊그제 저도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 애니멀 홀더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애니멀 홀더가 뭔가요? 애니멀 호더란 동물을 과도하게 좁은 공간에서 예. 너무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개체수를 기르면서 결국은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데요. 어떤 물건을 수집하는 행위에 빗대어서 동물도 수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물건 수집을 넘어서서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동물한테 실질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라서 사실은 일반적인 수집가들보다는 더 엄중하게 평가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동물을 수집하나요? 동물에 대한 집착이죠. 예, 동물 중독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동물에 대한 집착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 키우다가 좋으니까 조금 더 키우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주 많이 있고 누구나 애니멀 호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주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애정 결핍, 외로움 때문에 동물을 기르다가 이것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강박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해서 과도한 마리수를 늘려가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네. 많이 키우고 네. 또 능력도 돼서 잘 키우고, 네. 이런 분은 이제 애니멀 홀더랑 관련이 그렇죠.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키우고 결국은 예. 그래서 동물에게 해를 주는. 네. 예. 애정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제재나 조치가 있습니까? 사실 해외의 경우에는 징역형도 있고요. 동물에게 접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몇 년 동안은 동물을 기를 수 없다라는 이런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방치, 방임에 의한 학대 정도로는 전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그다음에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정도만 아직까지는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동물 학대 관련된 법이 있습니까? 거기로 네. 처벌이 가능한가요? 올해부터 개정된 법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번하게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동물학대 행위는 사실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질병을 방치하고 먹이나 식수를 제공하지 않는 이런 방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물학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동물들이 점차 우리 사회에 좀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 주변만 봐도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네.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요즘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됩니까? 반려동물 규모가? 지금 반려동물 정부가 추산하는 것으로는 반려동물의 수는 400만 마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예.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수는 약 한 1,000만 인구수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반려동물이, 저도 사실 개를 집에서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네. 개랑 꼭 평생을 반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를 키우는 건가요? 넓은 의미의 반려동물은 이미 사람과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과거로부터 사람과 길들여진 그런 예. 동물, 그래서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 주로 개와 고양이 정도가 반려동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법적으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기르는 것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으로는 반려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꼭 실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마당 있는 집에서 마당에서 그렇죠. 그냥 키우는 개도 예, 반려동물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사실은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잘못했다. 또는 이거는 주변에서 너무 반려동물인데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누구나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자칫 방심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내가 좋아서 기르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적인 생활을 원만하게 하려면 이웃과의 어떤 배려심 그리고 이웃과의 예절을 지켜가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소연 대표는 반려동물을 좀 많이 키우십니까? 저는 유기동물이 지금 3마리가 있고요. 예. 또 저희 오빠가 기르시던 동물 1마리 해서 4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 개로만 4마리를 네, 키우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서 지금 실내에서 키우시는 거죠? 실내하고 마당을 이렇게 자유롭게 오가면서 기르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보면 저희 네. 아파트 인근에도 뭐 성대를 자른다거나 네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 박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 반려동물들은 아직 성대 수술을 해본 적은 없고 예. 가끔 짖을 때 이제 주의를 주고 이웃한테도 이제 피해를 준다면 어떤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예. 그래서 반려동물을 정말 짖는 문제 때문에 만약에 정말 기를 수 없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어떤 지인한테 보낼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면 저는 버리는 것보다는 예. 성대 일부를 조금 제거해서 그래도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유기동물의 실태가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잔인한 이런 현장 속에 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해에 그 시와 구 각 지자체에 신고 접수돼서 들어가는 동물의 수만 10만 마리고요. 예. 이렇게 신고는 되지만 미처 구조되지 않는 동물, 아니면 신고조차 되지 않는 동물, 아니면은 구조가 어려워서 뭐 이미 구조조차 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다가 죽는 동물, 이런 동물까지 합산한다면 한 50만 마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해예요. 예, 그렇습니다. 50만 마리가 그러면 계속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도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계속해서 매해 그만큼의 유기동물들이 늘어나고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뭐 로드킬 그러니까 개가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당하고요. 예. 근데 또 50만 마리가 다 나와서 매번 로드킬을 당하거나 뭐 굶어 죽거나 그런 건 아닐 테니까 네네. 점차 이게 매년 늘어나면 네. 결국 유기동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대책이 있습니까?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그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과도하게 생산하는 뭐 반려동물 번식센터라든지 번식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유기동물은 반려동물 수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 동물을 책임감 있게 기르기 위한 교육, 외국에서는 자격증까지 만들 정도로,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를 키우는데 자격증이 필요하다. 네. 조금은 아직은 우리 사회는 좀 예, 저도 약간 그렇긴 어색합니다. 하지만 지금 엄격한 교육을 실시해서 예. 그런 교육을 받은 자만이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려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사는 문화가 아니라 예. 이렇게 보호소에서 건강한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동물을 입양하는 문화로 좀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유기동물은 각 지자체 보호소에 신고 접수돼서 들어가면 약 예.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공고 기간을 지킨 이후에 예. 새로운 가정을 찾는 경우엔 입양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안락사 당하게 됩니다. 안락사.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어떤 시민단체나 사설보호소에 들어가면은 뭐 저희 같은 단체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장기간 보호하다가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요. 예. 그리고 사설보호소는 무분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의 사설보호소들은 똑같은 이번의 사건과 같은 애니멀 호더로 예. 전락되는 그런 사설보호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개체수 조절의 기준이 전혀 없고 운영의 원칙이 없는 사설보호소들은 애니멀 호더와 같은 보호소로 전락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유기동물이 한 해 아까 말씀 비공식적으로는 50만 마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 사실 다 보호소에서 네. 이제 잡아서 네. 좀 있다가 네. 안락사 시킨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네. 동물 학대가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예.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유기동물이 너무 많아지면 불편해지니까 그렇죠. 안락사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안락사에 대한 비난보다는 사실은 동물을 버리는 그 문제부터가 시정이 되어야지 어쨌든 신고 접수되는 동물들을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보호소를 늘려갈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어쨌든 마지막으로 인도적인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야생동물을 풀어서 기를 수 있는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고려되는 것이 안락사가 되는 것이겠죠. 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네,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점차 반려동물도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한 구성원, 특히 더군다나 지금은 가족이 점차 세분화되기 때문에 네. 애정을 반려동물에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현행법상 동물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 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해야 된다, 이름표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제재 조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짖는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재 조치는 아직 없고요. 사실 그런 것들은 법적인 것보다 소유주들의 어떤 책임 문제고 예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좀 조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